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라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거고, 사업주라면 일정한 날짜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주실 텐데요. 만약 급여를 사업주가 주고 싶은 날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업주가 현금이 없다고 갑자기 물건으로 급여를 대신해서 주거나 정해진 급여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내용을 요약해보면 임금 지급의 원칙은 첫째로 통화 지급의 원칙, 둘째로 직접 지급의 원칙, 셋째로 전액 지급의 원칙, 마지막 넷째로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임금 지급의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첫 번째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 있는데요. 통화 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을 강제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권이나 현물들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 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이나 주식,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급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는데요.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라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과 같이 이와 동일한 효력에 따라 임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 금지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대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여 회사에 지급할 손해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계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 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상계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상계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동의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담당자가 급여 계산을 잘못해서 직원에게 약 10만 원 정도 초과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2월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상계될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예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해서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금 채권의 포기는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전 직원이 임금을 삭감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임금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의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삭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액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정액지급 원칙이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의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월 중간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급여 지급은 입사한 달이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4월 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당월 말일로 되어 있다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4월 30일에 지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 및 종료가 당일에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란 생활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점 명확히 인지하셔서 직원들의 경제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들도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았다면 잘못된 급여 지급임을 인지해 주시고 정당한 급여 지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